네, 제가 이번에 조금 빨리 좀 보여드릴 차량은 이제 지프에서 나온 이제 그랜드 체로키인데요. 지금 일반 그랜드 체로키랑 조금 다른 좀 느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80주년 기념을 해서 이제 나온 80주년 에디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뭐 기존에 있던 그랜드 체로키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뭐 다른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좀 부분적인 특징들,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남성적인 모습들, 그리고 또 좀 강인한 좀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차에 녹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차량 색상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약간 다크 그레이 색상을 쓰다 보니까 외관상에 딱 느껴지는 모습도 굉장히 차가 좀 남성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면부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일단 앞에 있는 이 7개 그릴의 모양에 요거는 이제 워낙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의 색깔 자체가 이렇게 메탈 재질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죠. 네, 이런 부분들, 지프라는 요 엠블렘에도 색상 자체가 이제 이런 좀 약간 무광 처리된 이런 색상으로 거의 이 차량의 색상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테두리, 메탈로 됐던 테두리 자체를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차를 보면서 좀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휠 자체도 지금 20인치 휠, 굉장히 큰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색상 자체가 이렇게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같이 이렇게 녹아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특징적인 거는 여기 뭐 이런 배지들을 좀 심어 놨어요. 80주년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도 만들어서 배지들 심어 놨는데, 요런 것들, 네, 요런 부분들은 이 차의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에디션을 좀 강조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가까이 제가 다가갔는데요, 가솔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엔진음 자체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SUV의 어떤 그 디젤의 그 좀 그렁그렁한 그런 사운드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사운드 자체가 좀 정숙하고, 그래서 이제 도시명 SUV에 더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좌우 방향 지시등, 그리고 이렇게 주간 주행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기존과 동일하죠. 자, 그리고 좀 독특한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뒤쪽에 보면은 이 테일램프가 지금 좌우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미형으로 이제 바로 이제 넘어오는, 생산돼서 넘어오는 차들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다니는 좀 이제 북미에서 만들어진 차량들은, 네, 이런 좌우 방향지시 등을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좀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 많이 익숙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후진등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후진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게 좌우 방향지시 등이 아니라는 거, 네,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지금 뒤에 있는 적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차량의 트렁크 아래 버튼을 열면은 전동식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실내 공간을 보면은 이 정도의 2열을 폈을 때 약 한 80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충분히 뭐 골프백도 한 2-3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림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림판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외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도시명 그런 SUV에는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체로키도 도시명을 좀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 좀 형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가림판을 걷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림판을 걷어내면 2열까지 눕히는 그 정말 공간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림판을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뒤쪽에서 이렇게 가림판을 떼어서 자, 아래쪽에 내려두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열을 한번 제가 넘어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앞열까지 다 접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앞열을 다 접고 나면은, 자, 경사가 그래도 약간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100% 이렇게 막 완전히 0도가 되는 그런 180도 이렇게 평탄화가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각도가 한 10도 미만으로 살아 있으니까 이건 풀플랫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공간 안에 누웠을 때에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이 안에 들어가서 한번 누워보고 공간이 얼마나 넓은 건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올라가서 딱 보니까, 누워보니까 성인 남성 180cm 정도가 된 키에 성인 남성이 눕기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이즈고요. 누웠을 때 각도 자체도 아래로 미끄러지는 뭐 그런 경사도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뭐 카펫 같은 거 하나 깔고 그냥 바로 누워도 차박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요즘 같은 날씨엔 특히 그런 정도의 경사 기울기였고 평탄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앉아 있었을 때에도 높이 자체가, 제가 뭐 이렇게 앉은 키가 엄청 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앉은 키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앉은 키를 일단 맞춰 봤을 때 거의 뭐 이 높이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높이였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성인 한 2명 정도도 뭐 충분히 뭐 누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캠핑 레저 많이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공간들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00리터였을 때 이제 2열을 다 접었을 때에는 이 공간 자체가 이제 2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리터 가까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그 공간감, 뭐 굉장히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뒷좌석에 앉았는데요. 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 이 1열을 이제 제가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한 상태, 정말 뭐 여유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놨고, 그리고 뒷좌석은 제가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약 한 5cm 정도 이렇게 나는, 네, 이런 무릎 더 나네요. 뭐 한 5cm, 10cm 사이에 무릎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발 밑으로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레버,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레버를 뒤로 당기면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 이렇게, 예, 단계적으로 90도까지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네, 거의 4단까지 이렇게 눕혀져서 지금 각도 상태가 굉장히 뒤로 많이 누워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은 머리 위쪽으로 헤드룸 공간도 거의 뭐, 예, 이 정도, 한 거의 15cm 이상 나는 헤드룸 공간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그랜드 체로키 80주년 에디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을 짚어가겠습니다. 이제 워낙에 뭐 기존에 나왔던 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실제 이 차를 몰았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가족적인 차를 원하시는 분, 오프로드도 가능하되 가족적인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 차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진짜 힘이 굉장히 좀 넘쳐나는 그런 차예요. 실제 그 3600cc 차고요. 그리고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고요. 286마력에 35.4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가솔린 모델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35토크 이상의 힘을 낸다는 건 그만큼 출력이 굉장히 또 좋은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엑셀을 밟을 때마다 조금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엔진 음이 막 오로롱 오로롱 하는 이런 음이 좀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게 디젤의 그런 뭐 코골이 사운드가 아니라 가솔린, 고출력 가솔린 엔진의 어떤 그 사운드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그 북미 정통의 어떤 그 머슬카에서 나는 그런 좀 느낌 사운드, 엔진 사운드,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차에도 들려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연비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죠. 지금 공인 연비 자체는 7.9km/L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 기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SUV나 이런 좀 디젤 엔진을 탑재한, 아니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그런 SUV들은 못해도 한 뭐 12, 13km/L 정도가 나와주는데, 그에 비하면은 진짜 많이 못 미치는, 네,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가솔린 엔진의 어떤 그 8리터 정도, 이제 8km/L 정도가 나오니까 그 정도에 만족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이
이 사이즈 자체,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 뭐 퍼포먼스, 이 모든 것들을 다 따져 봤을 때 만족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 연비 자체는 못 미치지만 그 이외의 어떤 또 다른 퍼포먼스들을 낼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가장 이제 운전석에 앉았을 때 딱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일단 이 차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일반 SUV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타고 있는 차가 이제 티구안인데, 티구안의 그 시트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차 지금 차 높이는 한 1.8m 정도, 그러니까 1800mm에서 1810m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서 있을 때, 바깥에 서 있을 때 그 정도의 높이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주행을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굉장히 좀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 A필러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A필러가 두껍다는 거는 옆부분으로 이렇게 돌아볼 때 사각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차를 몰면서도 이 사이드 뷰 미러도 굉장히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좌측을 특히 이제 제가 바라볼 때 특히 그런 사각, 이게 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을 너무 크게 가리는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운전자분들, 사용자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 지프만의 어떤 그 마니아틱한 그런 감성들을 또 계속 꾸준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차에 대한 어떤 좀 니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그 트림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퍼포먼스를 뭔가 조금 더 이제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80주년 에디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가격대가 이제 6,300만원대, 뭐 예를 들면 이제 6,300만원대 정도 되는 이제 리미티드 그 모델을 약 한 300만원 정도를 더 붙여가지고 한 6,500에서 600만원 정도의 그 이 80주년 에디션 모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던 이 기존의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사양들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게 요즘에 이제 풋브레이크 많이 안 쓰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요 아래쪽으로 풋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오프로드 감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풋브레이크를 아직까지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SUV들은 대부분 이제 기어 노브 자체도 이제 어떤 그 셔틀 방식이라, 조그 셔틀 같은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버튼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지금 기어 레버로 그냥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어 봉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약간 좀 아날로그적인, 이제는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요 뒤쪽으로 이제 버튼이, 주행 모드 선택 버튼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일반적인 그런 뭐 에코 모드, 뭐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뭐 커스텀 모드,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딱 맞는 4륜구동에 적용했을 때, 또는 2륜구동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약간 이런 돌길에 경사가 급한 지형을 만났을 때, 뭐 이런 것들, 샌드 모드, 락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드들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도 이 차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차다라는 것을, 자, 이런 모드들을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러면서 차량 가격에도 조금 이제 어떤 좀 프로모션을 좀 주고 있어요. 지프 같은 경우는 좀 프로모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좀 유명하기도 한데, 실제 이 차 가격이 6,500 정도 하는데 프로모션 거의 한 19%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뭐 파이낸셜 적용을 하면, 그러면 이 차를 거의 한 5,300만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SUV가 많이 비싼데 온로드 오프로드 겸용 플러스 가족 패밀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좀 미드 사이즈급 이상의 SUV다 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 그리고 좀 연비가 좀 많이 나간다는, 연비가 좀 좋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도심 구간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밟고 뭐 이럴 일은 거의 없을 텐데요. 뭐 그래도 앞차와의 간격이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좀 이렇게 속도를 가속력을 내서 좀 치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힘이 워낙에 좋으니까 뭐 치고 나가는 거는 굉장히 막 정말 힘이 넘치게 치고 나가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짝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밟으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밟고 나서 조금 있다가 붕 뭐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지프의 어떤 그 차들의 어떤 이런 유격들은 유명하잖아요. 뭐 핸들 돌릴 때도 유격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엑셀 밟을 때도 좀 그런 유격들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오프로드의 어떤 그 길을 갈 때 이제 급격하게 예민하게 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좀 이렇게 여유를 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심용으로 좀 우리가 많이 써야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격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밟아볼게요. 살짝. 네, 밟으면 밟고 나서 한 0.5초 정도 있다가 웅, 0.5초 있다 웅,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이 차량의 그 승차감을 좀 놓고 봤을 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느낌들을 지금 제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심 구간이니까 우리가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말 그대로 정말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냥 세팅을 해놓고 주행을 하면은 80km다 그러면은 그냥 앞차가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그냥 80km 그냥 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도 제한 조절을 알아서 앞차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앞차가 있을 때는 해줘야 돼요. 그런 점이 지금 이런 지프의 어떤 그 브랜드에서는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었었는데, 여기 아래쪽 부분으로 이제 이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하고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알아서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앞차가 만약에 그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은 내가 속도를 줄여주고, 그리고 빠르다 그러면은 내가 세팅한 속도까지는 쭉 밟아주고, 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버튼을 눌러보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자동차 모양과 또 속도계 모양이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버튼 먼저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 ACC 준비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세트 버튼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 58km의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되고요. 요걸 늘리고 싶다 그러면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면은 속도가 1km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세트 플러스 세트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근데 이걸 길게 쭉 눌러주면은 60, 70 이렇게 10단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70km, 여기는 지금 80km 속도 제한 구간인데 속도를 자 80으로 맞춰 놓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앞차가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어요. 지금 한 70km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발을 다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80km까지 못 나가고 지금 한 65, 62, 3km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차가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서 저는 80km까지 속도를 쭉 올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인 어시스트 기능까지 같이 제가 지금 열어놨어요. 그래서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만약에 끄고 싶다 그럼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인 어시스트 기능 끄면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나는 이제 핸들만 조절하면 돼요. 핸들만 작동하고 발은 놔두고 있으면 알아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속도를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뭐 이런 지프 그랜드 체로키 80주년 에디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차를 리뷰를 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하는 중간중간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주행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많은 좀 관심 보여주시고 구독과 또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현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